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엿새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0대 남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80대 고령 환자입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도 다녀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장병을 검사하러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앞서 나온 28명의 환자와는 달리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가장 우려했던 사례라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이 환자가 방문한 고려대 응급실은 긴급 폐쇄했고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9번째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확진자들과의 접촉도 현재까진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의 개인 의원 2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낮 12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심근경색을 검사하려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바이러스성 폐렴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환자를 병원의 음압격리실로 옮겼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이 남성은 의심 환자인 상태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에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2살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진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망을 벗어난 불특정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런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하고 또 선제 격리나 하는 JTBC 박상우입니다. 29번째 환자는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걱정하던 상황 중 하나죠. 우선 당국은 응급실을 긴급 폐쇄하고 환자와 접촉한 의사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80대 29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고대 안암병원은 오늘 새벽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29번째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엔 해외여행 경험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습니다. 선별 진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쯤 방문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약 4시간가량 응급실에 머물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가 코로나19를 의심해 급히 음압격리 병실로 옮겼습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병원은 응급실에 함께 있던 환자 6명을 1인실에 격리했습니다. 또 29번째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병원 직원 40여 명도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소독 조치는 이미 그때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노출 의료인과 노출 환자를 확인하고 선별하고 또 격리 조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29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도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29번째 환자 사례가 사실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사례 아닙니까? 네, 그동안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네. 29번째 환자는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 환자를 감염시킨 누군가가 아직도 지역사회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29번째 환자는 또 한 일주일 전부터 마른 기침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환자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심한 열이나 기침부터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육통이나 오한 같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 첫날부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2차 감염 사례였던 3번 확진자와 6번 네. 확진자가 식사를 하던 날도 증상 첫날이었고요. 태국에서 귀국한 16번째 환자도 증상 첫날에 오빠인
22번째 환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환자처럼 해외에 나간 적도 없고 또 그러면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원인을 모르는 네. 모르는 폐렴 환자는 격리부터 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바로 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폐렴 환자들이 혹시 그 입원 병동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 막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 환자들을 다 수용을 할 병실이 있느냐, 검사를 제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어제는 그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과 함께 감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감시에 참여하는 병원이 50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50곳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정부가 병원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것도 계속 걱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4일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또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기가 어려우면 학교에서 1학기는 휴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로 했고요. 또 개학을 앞둔 초중 고등학교는 내외부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